33기? 네. 뭐 축하는 많이 받았을 거고 막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줬을 거고 용돈도 많이 받았나? 용돈은 내가 없어? 자, 우선은 들어서 알겠지만 저는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인데 우선은 우리가 오늘 첫 수업이니까 잠깐만 얘기를 좀 하고 지금 그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자. 자, 우선은 지구과학을 중등과정 말고 선행과정으로 배워본 적 있어? 아, 처음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처음이야? 그런데 이름을 안 물어봤네. 그거? 윤세령. 내가 사람 이름을 정말 기억 못하거든. 한 2년 지나고도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할 거야. 그럼 왜 하필 또 빨간색이냐? 이름 기억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원래 사람 이름 기억 못하시는 안면이 식장이가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잠깐만. 하필 또 참 복잡하다 진짜. 뭔데? 안세령? 윤이. 세윤. 윤세령. 처음부터 좀 힘드네. 잠깐만. 자, 윤 뭐라 그랬지? 미안해. 세령. 세가 어이지? 예. 세령. 네. 그 다음에 너는? 김민종이요. 김민종. 나는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 세령씨, 민종씨, 지구과학은 그러면 아예 배워본 적이 없는, 선행은 뭐 20화 정도는 했지 생지는 아마 거의 안 했, 생물을 했나? 생물도 안 했고, 그렇지 원래부터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다음 달 이제 학교에 잠깐 가잖아.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아마 해주실 거야. 커리큘럼도 얘기해 주시고 1학기, 1학기 때는 어떤 과정, 2학기 때는 어떤 과정, 뭐 이렇게 쭉 학년별, 학기별로 쭉 설명이 될 건데, 이게 인천과학뿐만 아니라 영재학교나 아니면 뭐 다른 과학과에서도 매해 커리큘럼이 조금씩 달라져. 계속 달라져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이게 확정된 경우 별로 없어. 근데 최근 2, 3년 동안에 1학년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 보통은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은 당연히 들어가. 근데 이 통합과학에 나오는 지구과학 파트 요것만 수업을 할 건데, 통합과학을 하다가 1학년 2학기 때 이 원과정 통합과학하고 투과정을 하거나 또는 원과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병행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때 원과정을 한 해도 있고 그 다음에 투과정을 한 해도 있고, 이게 매번 해마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확실한 거는 통합과학은 1학기 때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통합과학 1학기 범위까지를 겨울방학 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개학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문제 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넘어가는 여름방학 때 2학기 때 하게 될 내용들을 여름방학 때 전체들을 다 한번 해보고 다시 2학기 중간기말을 이제 따로 이렇게 시험 대비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될 것들이야. 그래서 우선은 커리큘럼은 너네가 학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정해진 거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통합과학은 1학기에 뭐 들어가는 것은 뭐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과학을 너네가 중등과정에서 배웠었을 때는 뭐 크게 어렵다거나 뭐 이렇게 토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별로 없었을 거야. 그런데 과학부에서 하고 있는 지구과학은 그런 차원이 아니야.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1학년이니까 아직은 빡세게 안 들어가. 근데 2학기 때부터 내가 지금 지구과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왜 물리가 나오지? 이런 느낌이 계속 들 거야. 그래서 좀 물리가 좀 되는 학생이라면 지구과학이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좀 물리적 소양이 좀 약간 떨어진다 그러면 힘들 수는 있어. 근데 이게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거든. 근데 2학년 때부터가 아주 골 때려. 2학년 1학기가 최대고비야.
그래서 이때에 들어가는 과정이 고급 지구과학이 될 것인데 통합과학, 원과정, 투과정, 대학과정까지 다 섞여 있는 과정이야. 범위는 무궁무진한데 나오는 문제는 다 물리 문제야. 뭔가 다 계산을 해야 돼, 계속.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앞으로 1년 뒤에 문제니까 지금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 우리 1학년만 딱 집중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너네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알 거니까 내가 뭐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구과학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이제 수물화처럼 어떤 식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 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거나 이런 과목이 아니라 잡지식이 정말 많아야 돼. 이 기저에 깔려 있는 배경 지식이 정말 많아야지 그 중에 몇 개를 묶어서 한 문제 나오고 그 중에 이만큼 묶어서 한 문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내용을 어디부터 이렇게 모아서 문제를 출제할지가 가늠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죽었다 깨도 무조건 미친 듯이 정리해놔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교육과정상에 있는 것만 수업할 거라고 그러면 너네한테 EBS 들으라고 하지 굳이 칠판 수업 안 한단 말이지. 근데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들도 과학과정에 계속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수업을 해가지고 정리할 게 꽤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각자 다르니까 너 왜 필기 안 해? 이지랄 안 해?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정리하면서 이거 중요해? 그러면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그렇게. 자, 그리고 지금 저 핸드폰 저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을 아직 못하겠는데 우리는 단톡방을 이제 개설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수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단톡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너네가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사진 찍어서 올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수업 시간에 나갈 숙제를 거기다 올려주든지 이렇게 활성화할 거니까 단톡방에 가입을 해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 그거는.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질문이 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질문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문제나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면 돼.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구과학에 관련된 모든 거라면 뭐 이제 뭐 어느 과정이든 상관없어. 그냥 지구과학에 관련된 모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질문 이렇게 통으로 질문하시면 돼. 만약에 이 질문하는데 욕먹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 어차피 다 몰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공부하면 돼.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면 되고. 자, 뭐 혹시 우리 첫 수업이니까 크게 지금 뭐 질문하면 없을 거야. 서로 지금 이렇게 뭐 수업을 뭐 해봐야 질문하든 말든 할 거니까. 그러니까 둘은 아는 사이 아니지? 아는 사이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상태야? 서로 말은 섞어봤어? 뭐 욕하거나 그러지 않지 서로? 욕도 해 서로? 그런 거 아니고? 같은 학원에 있었구나? 같은 학교는 아니고? 네. 혹시 어느 학원인데? 클로버? 너도 클로버? 여기였구나?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각설하고 우리는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자. 앞에 우리 선생님이 수업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우선 우리도 좀 할 건데 수업은 2시간인데 중간에 한 번 10분 쉴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다가 용어부터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 그냥 창피한데 이거 물어봐도 되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자, 지금 프린트물을 보면 지금 이게 나왔어. 뭐냐면 빅뱅우주론과 급팽창이론 이게 나오는데 자, 그 통합과학에서 대단원 1단원은 뭐냐면 이제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뭐 단위 뭐 이런 거 쭉 나와. 그런데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이 들어가는 게 대단원 2단원인데 그거의 첫 번째 중단원이 요거야. 우주론이야. 그래서 이 우주론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막 복잡하게 나오지 않거든. 근데 과학고는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 자, 우선 이 우주론 말은 되게 거창해. 그런데 요거는 각각의 이론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이론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요것만 잘 보면 되는데 자,
우주에 관련된 이론이야. 우주에 관련된 이론. 나중에 이거 겁나 복잡해질 거야. 자, 이 우주에 관련된 이론은 1900년 전부터 말은 됐는데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측정이 이루어진다거나 증거가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은 1900년, 1920년부터 그때부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론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먼저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고 그 중에 몇 개를 골라볼 거야. 자, 우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정적 우주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적 우주론. 자, 정적, 동적. 이게 정지되어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는데 이 정적 우주론은 우주는 팽창이나 수축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 딱 고정되어 있는 크기로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정적 우주론. 아니다. 우주는 팽창이나 수축이나 뭔가를 하고 있을 거다. 어떤 모양의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보는 게 동적 우주론.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를 했을 때 우주가 가만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납득될 수 있는 이론이긴 한데 실제로 관측했더니 아니야. 우주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동적 우주론이 정적 우주론을 누르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주론이 전개가 되는 것들이야. 이 정적 우주론을 믿었던 사람 중에 지지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 이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수니까 우주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정적 우주론을 정말 많이 믿었고 지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들이지. 그 다음에 이 동적 우주론이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돼.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우주는 끊임없이 수축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우주론하고 아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할 거다 라고 보는 이론 두 가지가 대립을 하게 돼.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을 생각해봐. 내가 보고 있는 우주는 지금 뭐 은하나 성단, 성운, 별, 뭐 태양계 뭐 되게 많잖아. 이런 물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만유인력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우주에 겁나게 많이 있는 그런 천체들에 의한 만유인력이 우주를 가운데로 끌어모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수축할 거다라고 본 것들인데 결과적으로는 틀렸어.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그래서 이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이 이론은 이제 끝나게 된 것들이지. 여기서 너네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이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허블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에드윈 허블이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모든 은하가 다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돼. 그 말은 은하 자체가 어떤 동력을 갖고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나로부터 멀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지. 그래서 지 이름을 따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돼.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우선은 저들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허블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 그러면 이때 이 팽창은 이제 이론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없어. 근데 요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두 이론이 막 대박하게 싸우는데 그게 지금 거기 프린트물 첫 페이지 나와 있는 정상 우주론과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자, 여기서 정상 우주론은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속 창조설. 창조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창조론 그것도 더 이상하다. 아무튼 창조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빅뱅 우주론은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대폭발 우주론이나 빅뱅 우주론이 나왔다. 같은 말이구나. 정상 우주론과 연속 창조 우주론이 나왔다.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이론이 현재까지 싸우고 있어. 이 두 가지 이론이.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니까 정상 우주론이 이거를 지지하는 학자가 되게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둘이 엄청 싸웠었는데 지금은 이걸 지지하는 학자가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70 먹은 노 교수들, 나이 많은 교수들 일부만 지지하고 있지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걸 좀 지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어. 서서히.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 지금은 정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이 대폭발 우주론 갖다가 뭔가 막 연구하고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막 천체 관측하고 했더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맞아. 뭔가 살짝 안 맞아. 그래서 이거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거기 뒷페이지 나와 있는 급팽창 우주론,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고도 하는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느 시기에 특정 시기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 이상으로 엄청나게 빨리 팽창했다라고 보는 이론이 급팽창 우주론이야. 그래서 이거는 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빅뱅 우주를 설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보충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 다음에 급팽창 우주론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론은 뭐냐면 우주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팽창을 하는데 그냥 팽창한 것이 아니라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론까지 이게 좀 최근에 나온 이론이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표준 우주 모형. 그래서 문제에서 첫 줄에 표준 우주 모형에서 라는 말이 딱 나오면 세 가지 이론을 갖고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 이론과 그 다음에 정상우주론을 요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들인데 정상우주론은 지금 끝나가는 이론인데 이걸 왜 하고 있어요? 빅뱅 우주론과 비교를 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까는 이론이야 이게. 그래서 참 야비한 거지. 아무튼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우주 팽창에 대한 허비 법칙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설명하는 건 약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너네가 대학을 하고 학교에서 허비 법칙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막 해도 늦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선은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보고 우리는 요 네 가지 이론만 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268페이지 한번 봐봐. 자,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우주론 그래서 나온 것이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거 우리 방학 동안에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재 따로 없이 이게 복사본을 줄 거야. 그러니까 잘 챙겨야 돼 이건. 자, 우선은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두 가지에 대한 것이 나오게 있는데 자, 우선 거기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가 첨가하면 돼요. 자, 우선은 표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자, 정상 우주론과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볼 건데, 자, 먼저 두 이론은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공통적인 현상을 갖고 출발한 이론이야. 그래서 우주가 요만했다가 이만해진다, 이렇게 커진다. 빅뱅 우주론도 요만한 우주론에서 이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야, 둘 다. 이건 공통점. 자, 그런데 이것만 똑같은 것이 나머지는 다 달라. 자, 뭐냐면, 자,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막 팽창을 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만한 우주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은하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 정상 우주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개 있었던 은하가 우주가 팽창한 비율만큼 은하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 팽창이 2배가 커졌다라고 해봐. 그러면 이때 여기 안에 있던 은하가 4였다면 얘는 8개로 이렇게 2배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빅뱅 우주론은 아니야.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왜? 이렇게 4개였던 은하였지만 얘가 부피가 2배 커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4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4개였던 은하가 4개로 유지가 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야. 자, 잘 보셔야 돼. 두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질량에 대한 입장이 달라. 질량. 우주는 팽창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게 정상 우주론이라면 빅뱅 우주론은 아니야. 얘네들은 우주가 팽창한다 하더라도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 라고 보는 이론이야. 그래서 이 질량 변화에 대한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질량 변화. 자, 그러면 질량이 늘어난다 또는 일정하다 라고 하는 이 관점 때문에 뭐가 달라질 수 있냐면 요게 있지. 우주 전체에 대한 밀도. 네. 우주 전체 밀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너네는 뻔히 알겠지만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때 우주의 부피가 만약에 팽창한다면 둘 다 똑같이 팽창을 보니까 근데 질량이 증가한대. 우주 팽창되는 것만큼 질량이 증가한대. 그러면 정상우주론 입장에서는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보는 거야. 이때의 밀도나 똑같다 라고 보는 것이지. 근데 빅뱅 우주론은 그게 아니야. 부피가 팽창하지만 질량은 변화가 없어. 그러면 밀도는 자연스럽게 감소를 해야겠지. 이것이.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할 거다라고 보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거 잘 보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따 설명했지만 보통 물질과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밀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이거에 대한 얘기지 절대로 요거는 일정하지만 이게 감소하지만 이렇게 감소하는 거라고 보지만 이거 말고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암흑 에너지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돼. 암흑 에너지 밀도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돼. 그래서 요거랑 구분해서 봐야 돼. 이게 만약에 일반고라고 하면 암흑 에너지가 뭐예요? 이거까지 다 안다. 근데 과학고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암흑 에너지에 대한 얘기나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것은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더 자세히 볼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암흑 에너지 그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런데 말장난한 게 뭐냐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얘는 증가하게 돼.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일정하고 나머지는 감소해서 비율이 증가한다. 그렇지. 결과적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부피 팽창 비율만큼 암흑 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밀도는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에서 물질의 양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암흑 에너지가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율적인 면에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역시 과거랑 다르구만. 이게 일반 분들 이거를 진짜 계속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필수도 그냥.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온도. 이 온도에 대한 것도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좀 다르게 봐. 왜 그러냐면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 우주는 이거는 약간 좀 이게 그 이론과 좀 다를 수 있어. 어떤 논문에서는 약 한 10조 켈빈이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 10조 켈빈이면 이게 상상이 안 되지.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 태양 내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이기 때문에 수소인 용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얘가 만약 1억 켈빈 넘어가잖아? 그럼 켈빈 용합을 하게 돼. 그리고 우주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질량이 겁나게 큰 별 중에 내부 온도가 100억 켈빈을 안 넘어. 그러면 10조 켈빈이다. 빅뱅 당시의 우주 온도가 10조 켈빈이다. 그러면 상상할 수가 없는 온도라고 봐야 돼.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우주가 쭉 팽창을 한다고 치면 그때 정상 우주는 우주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지만 빅뱅 우주론은 아니다. 우주의 온도는 감소할 거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왜 차이가 생기냐면 정상 우주론은 이 에너지, 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별, 은하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일정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교실 안에 온도가 만약에 한 25도라 쳐봐. 근데 부피가 팽창하면 내부 온도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때 난로를 한 2개 더 넣는 거야. 25도를 유지시키는 것이지. 난로를 계속 넣어주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빅뱅 우주론은 아니다. 얘가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의 공간에서의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것들이지. 그래서 온도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뭐가 다르냐면 자,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해. 정상 우주에서. 그러면
이때 밀도나 앞으로의 우주의 밀도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봤어. 근데 별에 어떤 개수 밀도가 있을 거잖아. 근데 15년 뒤에 내가 하늘을 봤어. 그러면 정상우주 입장에서는 별의 개수 밀도가 일정해야 돼. 이게. 근데 빅뱅 우주로는 그게 아니야. 요렇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밀도지만 만약에 10억 년, 55년 지나가잖아. 그럼 내가 보는 하늘의 별의 밀도는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정상우주로는 이때나 미래나 과거나 똑같은 우주의 모습이지만 빅뱅 우주로는 우주의 모습이 시간에 따라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우주 밀도가 이거래. 그럼 이것을 과거로 점점 돌리면 밀도가 점점 커지겠지. 밀도가 점점 커져서 어느 한층 딱 모이게 돼. 그때 빅뱅으로 빵! 우주가 확 열리는 거야. 그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빅뱅 우주로는 우주가 유한하다. 처음이 있다. 끝도 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우주의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이지. 그런데 정상우주로는 지금의 우주 모양이나 과거의 우주 모양이나 미래나 다 똑같으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우주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은 무한하다. 측정할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것이지. 이게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자, 민종이가 있고 내가 있어. 그러면 세령이가 이 둘을 놓고 받았을 때 누가 더 나이가 들어 보여? 당연히 이때 얘를 두면 안 되겠지. 당연히 나겠지. 근데 이거는 너가 느낌상이든 뭐든 알아. 내가 수업하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딱 봤을 때 얘랑 나랑 딱 봤을 때 아 저분은 좀 늙었네. 저분은 약간 쌩쌩하네. 이걸 딱 아니까 아 이 사람이 조금 더 거시기가 되겠구나. 나이가 더 많겠구나. 이걸 알아. 근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일까? 아니지. 나도 젊었을 때 있었어. 나도 어렸을 때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 20년 전 사진을 보면 그때 되게 어려워 보일 것이고 거기서 시간 더 거슬러면 더 어려워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모양이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한하다. 언제 태어날지 내가 알 거다. 그러니까 요 사이 나이가 아, 저 사람 나이는 한 60 돼 보이는데 저 사람 나이는 지금 한 15 돼 보이는데 이거 우리가 감을 알잖아. 감으로 아는 거야. 근데 아주 초동안이 있어. 아니면 초노안이 있어. 그냥 이 사람 나이도 좀 가늠이 안 돼. 가늠이 안 되는 거야.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선 두 이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지. 과학은 이론이 전개될 때는 무조건 증명이 돼야 돼. 증거가 나오든 관측이 되든 뭔가 증명이 돼야 돼. 그러면 정상 우주론 입장에서 얘가 자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것들 중에 어떤 게 증명이 돼야 될까? 이 네 개 중에서 정상 우주론이 자신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 개 중에서 뭐가 증명이 돼야 돼? 질량. 그렇지, 질량이야. 질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 그런데 아무리 관측을 하고 실험을 해봐도 별짓을 다 해봐도 얘가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증명 안 되니 이거 다 증명 안 되는 거야. 그냥 가설이야, 가설.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증명이 됐나요? 증명이 됐어. 뭐가 증명됐냐? 이거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질량이 일정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증명이 돼. 질량이 일정할 거다.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 어떻게 증명된 거냐면 이게 수소 대 헬륨의 비. 요게 일정하다는 것이 증명이 돼.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 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의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돼. 그걸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했어.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뭐냐면 빅뱅 우주론을 지지했던 학자들이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관측을 했더니 딱 들어맞아. 오차 범위가 정말 조금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측을 하고 관측을 해서 증명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아주 지역적인 거야. 학교에서 문제 안 나올 거야. 우리 은하 바깥쪽에
바깥쪽에 외부 은하들 중에서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이 있어. 그 중에서 퀘이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니네 이제 학교 이제 지나고 나면 이 동아리 이름이 퀘이사가 있을 거야. 천둥 같이 동아리인데 아무튼 이 퀘이사의 분포를 봤더니 이게 빅뱅 우주론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퀘이사의 분포요. 퀘이사라고 하는 아주 멀리 있는 은하가 있어. 특이한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들이 분포하는 그 거리나 밀도수나 개수비를 가졌었을 때 이게 빅뱅 우주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돼. 근데 요거는 학교에서는 문제 안 나올 거야. 이건 너무 멀리 가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고급 지구학으로 넘어갔었을 때 그때 봐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두 가지 이론을 봤는데 정상우주론과 비교를 해가지고 봤더니 얘가 뭔가 좀 허접하구나, 증명도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빅뱅 우주론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정도까지만 나오고 더 막 나오진 않아. 물론 이제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하나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그 프린트물의 첫 페이지에 중간을 보면 그 2번 빅뱅 우주의 증거라고 나온 것이 있어. 자, 그 증거 중에서 원소의 비율 요거에 대한 설명을 볼 건데, 자, 우선은 증거들 중에 첫 번째 수소하고 헬륨에 대한 비에 대한 걸 볼 거야. 수소 헬륨에 대한 비. 자, 우선은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걸 좀 배워주셔야 돼. 자, 시간 흐름에 따라서 빅뱅이 처음에 빵 하고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쭉 흘러갔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따가 급팽창 우주를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4승에서 1036승 그때 급팽창이 탁 일어나. 근데 그건 이따 할 내용이고,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대략 3분 정도가 지나고 나 요때의 우주와 그 다음에 3분 이후부터 해서 빅뱅 이후 38만 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이 지나는 요때하고 그 다음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요 세 개의 텀을 좀 기억을 해둬야 돼. 세 개의 텀을. 자, 우선은 이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약 3분이 지나고 나면 물론 여기 바로 빅뱅 있자마자 급팽창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이따 설명할 부분이고, 급팽창이 있고 난 다음에 약 3분 정도가 지났어. 그러면 그때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기본 입자에 대한 것도 나와. 그런데 그건 잠깐만 접어두고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딱 요거 두 가지만 보는 거야.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이때는 약 1대 1의 비율을 가졌었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이때는 1대 1 정도의 비율을 갖던 것이지. 자, 그런데 빅뱅이 있고 3분이 지나고 나면 빅뱅 때부터 이때까지 3분의 1 별거 아닌 시간이잖아. 그런데 우주가 급격히 확 커졌기 때문에 온도가 확 떨어져. 그러니까 처음에 10조 켈빈이었던 이 빅뱅 있었던 그 당시의 우주 온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게 몇 10억 켈빈까지 확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 이거 정확한 숫자 아니야. 그래서 3분 동안에 우주 온도가 확 떨어지면서 그때 중성자의 일부가 양성자로 넘어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알파 분계, 베타 분계 들어봤어? 안 괜찮아. 못 들어서 괜찮아서. 아니, 원래 과거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식해. 그런데 들어가고 나면 유식해져.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나중에 물리나 화학에서 배울 거 될 것인데, 입자가 알파 분계라든 베타 분계라든 해가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가 있어. 그 과정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것들이야. 그래서 3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약 7대 1로 바뀌어.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넣어보자.
양성자를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성자를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이 당시에는 둘 다 1대1이었는데 3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중성자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양성자 요 하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소를 만들 수 있지. 네. 중성자가 붙어있으면 중수가 되긴 하겠지만 양성자 하나만으로도 수소 원자핵을 만들 수가 있어. 네. 자, 그런데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가 결합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썼을 때 요거를 한 세트를 더 한번 해보자.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성자가 하나.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양성자 하나하나는 전부 다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원자핵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헬륨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묶여야지만 얘가 하나의 헬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네.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네 개가 결합하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잘 적어보세요. 3분부터 38만 년 그 사이에 양성자, 중성자의 비가 7대1 나오고 있는데 그때 수소 대 헬륨의 개수비를 따져보잖아. 개수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수소가 될 수 있는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곱하기 2.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야. 네. 그리고 헬륨은 하나지. 이렇게 12대 1의 비율을 갖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달라. 근데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입자 개수를 봐봐.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따져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12개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4개가 되겠지. 이것을 좀 정리해보게 되면 3대 1의 비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네. 자, 우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적으셔야 되냐? 빅뱅이 있고 3분 이후에 양성자,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었다 라고 하는 숫자와 그때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수소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을 갖게 되는 것이고 수소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의 비율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보세요. 요거 정말 끊임없이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게 왜 빅뱅 우주의 증거가 돼요? 이게 처음에 빅뱅 우주를 지지했던 학자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우주에 있는 기체들, 특히 수소 헬륨의 비는 3대 1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었어. 네. 근데 봤더니 딱 들어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것도 맞고 은하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수소 헬륨의 질량비도 3대 1인 맞고 하다못해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도 3대 1인 거 딱 맞아. 그래서 이게 정확히 들어맞는 거 보니까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질량의 변화가 있으면 이 숫자가 바뀌었을 건데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질량 B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라고 본 것들이지. 그래서 이것이 빅뱅 우주의 증거다라고 보는 거야.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나 지금 이해 못했다 하는 부분. 다 괜찮은데 그 양성자 대 중성자가 7대 1이 되는 그러니까 저게 이유가 있어야 다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거는 왜?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질문인데 급팽창 우주론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한 것은 지금은 가설이야. 가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얘기가 이게 현 결과적으로는 증명이 됐는데 나도 똑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 이게 왜 어떻게 7대1로 딱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압력과 온도 환경에서는 저렇게 될 거다라고 가설로만 얘기하는 것이지 증명은 안 됐어. 그래서 교육과정상 저거를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간 중인데 교묘하게 또 딱 집었네. 신기하네.
그리고 급팽창 구조는 저것도 사실 가설인데 최근에 물리학계에서 저게 이론적으로 증명됐다라고 발표를 했어. 증명됐다 이렇게. 그런데 천문학자 사이에서는 좀 잘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야 이것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하고 나면 얘기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 중에서 가속팽창 우주 있잖아. 그 가속팽창 우주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거든. 근데 10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일부 천문학자들하고 우리나라 연대 천문학과가 있거든. 거기 교수 일부가 가속팽창 우주가 틀렸다. 이거 좀 이게 계산 결과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상태야. 국제천문학회에다가.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반론이 맞잖아?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건 다 틀려. 다 틀려. 다 거짓말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전부터 처음에 제기했던 학자들보다 지금은 되게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이 우주론이 너네는 해당되지 않아. 그 뭐 갑자기 교육이 바뀌어서 하지 않을 거니까 해당되진 않는데 이거에 대한 이론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 배우는 모든 게 다 거짓말 돼버리는 거야. 허블 법칙도 틀릴 수가 있어. 그러면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국제천문학회에서는 이 반론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하잖아? 그럼 우주는 다시 처음부터야. 처음 세팅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알아? 만유인력 상수 있지? 그것도 달라져. 그 정도예요? 만유인력 상수가 달라지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계산하는 것들이 다 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리학이 다 난리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지금. 거기서 인정을 안 했으니까 너네가 배우는 모든 게 앞으로 배우는 모든 게 정말 크게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난 맡기를 바래. 한번 되는 동안 뭐 혼나가야 돼 학자들.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또 괜찮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잠깐 우리 50분 수업했거든. 잠깐 쉬었다가 하러 하자.